달라이라마의 고양이 데이비드 미치 지음. 먼저 그 푸지게 볼일을 보던 황소에게 감사하고 싶다. 별로 긴 인생은 아니었지만 내 인생을 바꾼 이벤트를 만들어줬으니까 말이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그 황소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읽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전형적인 몬순 기후에 여름날 오후 뉴델리의 차도를 그려보기 바란다. 달라이라마는 미국 법문 여행을 마치고 인디라 간디 공항에서 다람살라의 관저로 가던 길이었다. 델리시 외곽을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황소 한 마리가 대로 한가운데로 느긋하게 걸어 들어오더니 푸지게 볼일을 보는 바람에 가던 길을 멈추고 말았다. 몇 대의 차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달라이라마는 고요한 가운데 차창 밖을 바라보며 차가 다시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차 안에 있던 달라이라마는 바로 그때 도로변에서 상영되고 있는 드라마 한 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누더기를 걸친 거리의 아이 2명이 그날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가판대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로 복작복작했다. 아이들은 그날 아침 뒷골목에서 300자루 무더기 뒤에 숨겨져 있던 새끼 고양이 한 무리를 발견했다. 이리저리 뜯어보니 돈벌이가 될 만했다. 흔해 빠진 뒷골목 고양이가 아니라 우수한 품종임이 분명했다. 히말라야종 고양이라는 건 몰랐겠지만 우리의 파란 사파이어빛 눈동자와 멋진 색 조합의 풍성한 털을 보고 물건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두 아이는 엄마 고양이가 있어 아늑했던 우리의 집에서 언니 오빠들을 끄집어내 길거리의 무시무시한 소용돌이 속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단 몇 분 만에 크고 튼튼했던 내 언니 고양이 둘을 단돈 몇 루피로 팔아치웠다. 그 과정에서 흥분한 녀석들이 나를 바닥으로 세게 떨어뜨린 탓에 나는 달려오던 스쿠터에 거의 치일 뻔했다. 오빠와 나는 뼈만 앙상했기 때문에 좀처럼 팔리지 않았다. 녀석들은 차도를 터벅터벅 걸어다니며 지나가는 차창 속으로 우리를 거칠게 들이밀기를 몇 시간 동안 반복했다. 작디 작아서 어미에게서 떼어놓는 것도 무리였던 내 몸뚱이에 그런 상황은 대혼란 그 자체였다. 젖이 부족해 급속히 기력을 잃어가는 데다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후유증이 여전해서 지나가던 한 노인이 손녀에게 고양이나 한 마리 사줄까 하고 관심을 보이던 때에는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다. 노인이 남겨진 우리들을 바닥에 내려놓아 보라는 신용을 하자 녀석들이 시키는 대로 했고 노인은 쪼그리고 앉아 우리를 주시했다. 오빠는 젖달라고 울부짖으며 비포장 도로변에 더러운 먼지꼬랑을 걸었다. 나도 오빠를 따라가려고 좀 움직여봤지만 한 발짝 걷고는 비틀거리다가 그만 진흙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정확하게 바로 그 장면을 달라이라마가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뒤따른 장면도 보게 되었다. 거래가 성사되었고 오빠는 치아 없는 그 노인의 손에 넘겨졌다. 이제 두 녀석은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다. 그 사이 나는 여전히 진창에 처박혀 있었다. 한 녀석은 그 큰 발끝으로 나를 쿡쿡 찔러보기까지 했다. 나를 팔기는 힘들겠다고 결론 내린 녀석들은 어딘가에서 근처 시공창으로 날아들어온 한 주 지난 타임스 오브 인디아 스포츠면 한 장을 집어들더니
나를 썩은 고기 마냥 둘둘 말았다. 그러고는 재빨리 근처 쓰레기 더미 쪽으로 향했다. 신문 안에 갇힌 나는 질식할 것 같았다.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웠다. 피로와 굶주림으로 이미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그나마 남아있던 생명의 불꽃이 거의 꺼지기 직전이라는 것뿐이었다. 그 순간 너무 절망적이어서 이제 끝이구나 싶었다. 그때 달라이라마가 수행원 한 명을 급파했다. 미국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던 그 수행원의 승복 속에는 1달러짜리 지폐 2장이 들어있었다. 그 2장을 건네받은 아이들은 신이 나서 불이 나게 달아났다. 루피로 바꾸면 큰 돈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구 흥분한 채로 타임스 오브 인디아 스포츠면에서 풀려난 나는 곧 달라이라마의 차 뒷좌석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 축 처진 나에게 원기를 불어넣어 줘야겠다고 생각한 달라이라마는 곧 노점상에서 우유를 사 내 잎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었다. 사실 나는 내가 어떻게 구출되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중에 내 구출 스토리를 얼마나 많이 듣게 되었는지 다 외우게 될 지경이 되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날 아침 삼배자루 집에서 붙잡혀 유괴된 뒤로 계속 의식불명이었다가 어느 순간 한없이 따뜻함을 느끼며 성소에서 깨어났다는 것뿐이다. 그때 그날 처음으로 다 잘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에게 다시 안정과 자양분을 찾아준 존재가 누구인지 보려고 고개를 든 나는 어느새 달라이라마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달라이라마 옆에 있게 된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며 다 잘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것은 생각이기도 했지만 꼭 그만큼의 느낌이기도 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순간은 나 자신의 진정한 본성이 끝없는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 같은 것이었다. 사랑과 자비는 늘 거기에 있는데 이를 보지 못하는 우리와 달리 달라이라마는 그것들을 보고 우리에게 반사한다. 그는 우리의 불성을 인식하고 드러낸다. 그가 그럴 때면 사람들은 놀라고 감동에 눈물을 흘리곤 한다. 나로 말하자면 달라이라마의 집무실 의자 위 젓갈색 털방석에서 가볍게 안착하며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었다. 바로 내가 고양이 애호가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모든 고양이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달라이라마가 고양이 애호가라면 그 커피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꼭 그만큼 고양이 혐오가임에 틀림없었다. 다람살러로 돌아와 접견 일정을 재개한 달라이라마는 영국에서 온 역사 교수와 오래전에 이야기된 인터뷰 약속을 지키는 중이었다. 그 교수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말해줄 수 없다. 단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 2곳 중 한 곳의 교수라는 것만 밝혀두겠다. 인도와 티베트 역사에 대한 두꺼운 책을 저술 중이던 그 교수는 방 안에 자기 외에 달라이라마의 주의를 끄는 존재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에 살짝 짜증이 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길고양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다 그둘 사이에 떡하니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달라이라마가 설명하자 그가 놀란 듯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달라이라마가 확답했다.
그리고 교수의 말투에서 드러나는 그의 마음속 질문에도 연이어 대답했다.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고 나도 곧 익숙해질 그 따뜻하고 풍부한 성량의 바리톤 목소리로.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이 길고양이와 교수님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지요. 그런가요? 교수는 냉랭하게 대답했다. 교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수님의 목숨이겠죠? 달라이라마가 이어 말했다. 이 고양이한테도 그렇죠. 뒤이은 침묵의 순간으로 추정해보건대 그 교수가 아무리 박식하다 해도 난생 처음 들어보는 놀랄만한 사고방식임에 틀림없었다. 설마 인간과 동물의 가치가 같다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교수가 말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잠재력이 훨씬 더 대단합니다. 달라이라마가 대답했다. 하지만 살고 싶어 한다는 것과 의식의 특정 경험에 집착한다는 점에서는 둘 다 마찬가지죠. 그것이 좀 더 정교한 표현이라면 어쩌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교수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것 같은 달라이라마의 사고방식과 싸우고 있었다. 모든 인간이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를 들어 바퀴벌레와 인간이 같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퀴벌레도 그렇습니다. 달라이라마는 굽히지 않고 말했다. 의식 있는 모든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병을 옮기잖아요. 스프레이를 뿌려서 처치해야죠. 달라이라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책상으로 걸어가 그곳에 있는 커다란 성냥갑을 집어들었다. 우리는 이걸로 바퀴벌레를 내보냅니다. 스프레이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만.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만면의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달라이라마가 계속 말했다. 교수님도 거대한 독가스 스프레이에 쫓기고 싶지는 않겠죠? 교수는 별말 없이 달라이라마의 말을 자명하지만 특이한 지혜 정도로 받아들였다. 달라이라마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모든 의식적 존재에는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이 있는 모든 존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요. 또 두 가지의 기본적인 바람을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행복하고 싶고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바람 말입니다. 달라이라마가 끝없이 반복하며 자주 말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당시에 나도 이미 들어본 말이었다. 하지만 매번 아주 명쾌하고 단호하게 말하기 때문에 마치 처음 듣는 말처럼 느껴진다. 우리 모두 그 두 가지를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을 찾고 불편함을 피하려는 방식도 똑같아요. 우리 중에 맛있는 음식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전하고 편안한 침대에서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작가든 스님이든 혹은 길고양이든 우리는 그런 점에서 다 똑같답니다. 커피 테이블 맞은편에 역사 교수가 자세를 고쳐 앉았다. 무엇보다 몸을 구부려 집게 손가락으로 나를 만지며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늦게 그 방에서 나서게 된 교수는 인도와 티베트 역사에 대한 달라이라마의 관점을 녹음한 테이프는 물론이고 그 밖에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갖고 가게 되었다. 달라이라마의 메시지는 자극적이었다. 도전적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쉽게 잊힐 만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새로운 환경에 재빨리 적응했다. 낡았지만 털이 달린 승복으로 달라이라마께서 손수 지어주신 아늑한 동지, 매일 해가 뜨고 머무르고 또 질 때 그의 방에서 느낄 수 있는 빛의 변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건강해질 때까지 따뜻한 우유를 먹여주던 두 행정비서관의 부드러운 손길. 탐험도 시작했다. 먼저 달라이라마의 내실을 살핀 뒤 두 행정비서관이 쓰고 있는 사무실까지 영역을 넓혀갔다. 문 쪽에 앉아있는 늘 웃는 얼굴에 부드러운 손을 가진 젊고 땅딸막한 스님의 이름은 초갈이다. 초갈은 사찰 사무와 관련해 달라이라마를 돕는다. 초갈의 맞은편에 앉은 나이도 더 들고 키도 더 큰 사람은 텐진이다. 늘 말쑥한 양복 차림이고 손에서는 석탄산 비누에 톡 쏘는 청량한 냄새가 난다. 텐진은 직업 외교관이자 문화 담당관으로 세속적인 업무와 관련해 달라이라마를 돕는다. 내가 비틀거리며 비서관 사무실 구석에 등장한 첫날, 그들은 나누던 대화를 뚝 멈췄다. 이게 누구지? 텐지는 내 정체를 궁금해했다. 초갈은 빙그레 웃더니 나를 들어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즉시 나의 시선은 비크 볼펜의 밝은 파란색 뚜껑에 쏠렸다. 성아님께서 델리에서 오던 길에 걷어오셨답니다. 내가 그 볼펜 뚜껑을 튕기며 책상을 휘젓는 동안 초갈이 수행원이 전해준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이상하게 걷는 거지요? 텐진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바닥에 떨어져 등을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몸을 숙여 나를 면밀히 살펴본 텐진은 생각이 좀 다른 듯 했다. 어쩌면 아주 새끼였을 때 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름이 있나요? 아니요. 초갈이 말했다. 플라스틱 볼펜 뚜껑을 책상 위에 이리저리 몇 번 던지며 나와 놀아주던 초갈이 문득 생각난 듯 외쳤다. 우리가 하나 지어줍시다. 초갈이 무슨 흥미로운 과제라도 생긴 듯 흥분했다. 법명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티베트어로 할까요? 영어로 할까요? 초갈이 몇 가지 제안을 했지만 텐지는 서두르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 아이를 좀 더 알게 되면 적당한 이름이 자연스레 생각날 테니까요. 라고 말했다. 늘 그렇듯 텐지는 현명했다. 그리고 예지력도 뛰어났다. 볼펜 뚜껑을 쫓아가느라 초갈의 책상에서 텐진의 책상으로 넘어갈 즈음 연장자 텐진이 작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내 몸뚱이를 잡아 바닥의 러그에 내려놓았다. 너는 여기에 있는 것이 낫겠구나. 텐진이 말했다. 달라이라마께서 교황께 보낼 편지가 있거든. 거기에 내 발자국칠을 하는 건 너도 원치 않을 테니 말이야. 초갈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성아님을 대신해 성아님의 고양이가 서명하는 거죠. 그리고 불현듯 외쳤다. 성아님의 고양이? HHC. 어때요? His Holiness Cat. 달라이라마는 공문 쪽에서 보통 달라이라마 성하 라고 불려진다. 적당한 이름을 찾을 때까진 그렇게 부르는 게 좋겠네요. 행정비서실 밖으로는 다른 여러 사무실이 이어지는 복도가 있고 그 복도의 끝에는 열린 채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누구든 늘 조심하는 문이 하나 있다. 나는 그 문이 아래층으로, 거기에서 다시 바깥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상원으로 이어지며 심지어 해외로까지 뻗어가
많은 곳을 연결한다는 사실을 행정비서실에서 들어 익히 알고 있었다. 그 문은 또한 성아님을 찾아온 모든 방문자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문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여는 문이었다. 하지만 새끼 고양이 시절의 나는 그 문의 안쪽에 남아있는 것에 더없이 만족하고 있었다. 이 땅에서의 처음 며칠을 뒷골목에서 보냈을 뿐인 나는 인간의 삶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비범한 환경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다. 달라이라마가 5시간 명상을 위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날 때면 나도 늘 따라 일어났다. 그리고 옆에 꼭 붙어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누운 다음 그의 따뜻하고 좋은 기운을 한껏 빨아들였다. 나는 인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다 그렇게 명상부터 하는 줄 알았다. 달라이라마의 방문자들은 항상 카타라는 하얀 비단 예포를 올렸고 그러면 성아님은 그것을 축복의 말과 함께 돌려주었다. 나는 인간들은 방문자를 늘 그렇게 반긴다고 생각했다. 달라이라마의 방문자들은 아주 멀리서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초갈이 나를 안아 올리더니 내 목을 간지럽히며 물었다. 저 사람들이 다 누구인지 궁금하지? 행정비서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본 모양이었다. 그는 사진 몇 개를 가리키더니 이 8분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셔. 다들 성아님을 만나고 계시네. 성아님은 매우 특별한 분이란다. 너도 알고 있지? 하고 말했다. 나도 알고 있었다. 우유를 꼭 따뜻하게 데워주고 절대 뜨거운 우유는 주지 않는 아주 특별한 분.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분이시지. 초갈이 계속 말했다. 우리는 성아님이 살아있는 부처라고 믿는단다. 너는 성아님과 가까이 지내게 될 굉장한 카르마를 타고난 게 틀림없어. 그 카르마가 뭔지 궁금하구나. 며칠 뒤 나는 복도를 활보하다가 달라이라마의 직원들이 휴식도 취하고 점심을 먹거나 차를 마시기도 하는 작은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티베트 스님 몇 분이 소파에 앉아 최근에 있었던 달라이라마의 미국 방문 녹화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 즈음 관저구역인 족항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사실 나는 달라이라마 사무실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나는 스님 한 분의 무릎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은 나를 쓰다듬어 댄다고 허락했다. 처음 보이는 장면이라고는 아주 작은 붉은 점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인파뿐이었다. 달라이라마의 목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들리긴 했다. 그런데 뉴스가 진행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실내 스포츠 경기장 중간에 있던 그 붉은 점이 달라이라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그가 방문한 모든 도시에서 똑같은 장면이 재현되었다. 뉴스캐스터는 모든 도시에서 그를 보기 위해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들었으니 달라이라마가 록스타보다도 더 인기가 높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나는 달라이라마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초갈이 말한 그와 나를 연결해주고 있는 그 굉장한 카르마 때문이었겠지만 언젠가 나도 특별한 쪽임에 틀림없다고 믿기 시작했다. 달라이라마가 델리의 슬럼가에서 손수 구출해온 내가 아닌가. 그는 우리가 같은 영혼의 피를 나눠 가졌음을 본 것이 아닐까?
내가 그와 같은 파장의 영혼을 지닌 의식적 존재라는 것을? 달라이라마가 방문자에게 자애심의 중요성을 말할 때마다 나도 흐뭇하게 카르랑거렸다. 마치 그게 바로 정확하게 내가 말하려던 것이라는 듯. 그가 저녁으로 내 사료를 깡통에 따줄 때면 의식을 가진 존재라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모두 똑같다는 사실이 그에게 진리인 만큼 나에게도 진리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저녁을 먹고 난 뒤 그가 불룩해진 내배를 쓰다듬어 줄 때면 우리 모두가 단지 사랑받고 싶어 할 뿐이라는 그의 말이 역시나 옳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즈음 달라이라마가 호주와 뉴질랜드로 3주 동안 떠나 있는 동안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논의가 있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산지에 있는 해외 일정 동안 달라이라마의 관저에 머물게 해야 할지 아니면 새 집을 찾아줘야 할지에 대해서도. 새 집이라고? 그야말로 미친 발상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성화님의 고향이인데다 이미 그곳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말이다. 나는 달라이라마가 아닌 그 누구와도 같이 살 수 없었다. 그뿐 아니라 내 일상을 이루고 있던 달라이라마와 함께하지 않는 많은 시간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 지 이미 오래였다. 그가 방문자와 얘기 중일 때 창문 턱에 앉아 햇빛을 쬐는 일이나 그와 직원들이 접시에 담아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 텐진과 함께 점심때 음악 감상을 하는 일이 그랬다. 달라이라마의 문화 담당관 텐진은 티베트인이지만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고 영국에서 공부하며 20대 초반까지 보낸 까닭인지 모든 종류의 유럽인 취향을 다양하게 개발하곤 했다. 매일 점심시간 긴급한 사안이 없다면 텐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가 싸준 작은 플라스틱 도시락을 꺼내놓고 복도를 지나 응급실이라는 이름의 방으로 들어갔다. 응급실 용도로는 거의 쓰지 않는 그 방에는 작은 싱글 침대 하나와 약품 캐비닛 하나, 팔걸이 의자 하나, 그리고 텐진이 가져다 놓은 휴대용 음향기기가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호기심에 그를 따라가 보았다. 그가 팔걸이 의자에 깊숙이 앉은 다음 음향기기의 리모컨을 눌렀다. 금세 온 방 안에 음악이 울려 퍼졌다. 텐지는 눈을 감고 머리를 의자 뒤로 편안하게 젖혔다. 곧 입가에 미소가 맴돌았다. 바흐의 서곡 다장조란다 HHC. 짧은 피아노의 부분이 끝나자 그가 말했다. 내가 그 방에 있는 걸 모르는 줄 알았다. 참 아름답지 않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지. 아주 간단해. 멜로디 라인이 말이야. 화음도 없고. 그런데도 얼마나 깊은 감정을 끌어내는지 모른단다. 그날부터 텐지는 거의 매일 나에게 다양한 음악은 물론 서양 문화에 대해서도 강의해 주었다. 자신의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진심으로 반기는 것 같았다. 주제는 오페라 아리아나, 현악 사중주, 때로는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라디오 드라마까지 다양했다. 텐진이 플라스틱 도시락 속 소박한 음식을 먹는 동안 나는 응급실 침대에 웅크리고 누웠다. 우리 둘밖에 없었으므로 그는 자유를 만끽했다. 점심시간 한 번이 지날 때마다 서양 문화와 음악에 대한 나의 조회도 그만큼 점차 깊어갔다.